이곳에서는 매일 신들을 위한 축제가 벌어진다. 이미 3000년 전부터 계속되어온 힌두 신들을 위한 축제. 이들은 겐지스강에 와서 몸을 씻고 겐지스강의 물을 마심으로써 신의 곁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인도인들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위대한 문명의 주역이었다. 그들은 이미 4500년 전부터 대양을 건너 타대륙과 교역했으며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치, 경제, 문화적 업적을 일궈냈다. 그것이 인더스 문명이다. 아시아의 서남쪽, 흔히 성자의 나라라 불리는 인도. 인도의 면적은 328만 평방킬로미터로 한반도의 15배에 달한다. 인도를 대륙이라 부르는 이유다. 그러나 이 거대한 대륙의 역사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고대 알렉산더 대왕, 티무르, 영국의 침략까지 수많은 고통을 경험했던 것이다. 인도 서북부 파키스탄과의 국경 지역. 이곳에선 매일 진풍경이 벌어진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폐쇄식. 하루에 한 번 서로 우월함을 주장하는 인도 국민과 파키스탄 국민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곳이다. 그러나 장대한 인도 대륙의 역사에서 두 나라에 불리는 지극히 최근의 일이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힌두교와 이슬람 세력 간의 분쟁으로 서로 갈라져 버린 것이다. 때문에 인더스 문명을 찾기 위해선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야만 한다. 얼핏 보면 하라파역은 파키스탄의 여느 간이역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간이역은 건설된 지 90년이 넘었고 인더스 문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공간적 의미를 갖고 있다. 1910년대 영국인들은 철도를 건설했고 수많은 인도인들을 동원했다. 그런데 인도인들은 어디에선가 아주 오래된 벽돌들을 가져왔다. 영국인들은 그 벽돌에 주목했고 곧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묻혀있던 고대 도시 하라파가 드디어 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당시만 해도 유럽의 학자들은 그리스나 로마와 같이 뛰어난 문명이 타대륙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단정했었다. 하지만 하라파는 한눈에 봐도 매우 거대했고 정교했으며 심지어 수로 시설까지 완벽했다. 그리하여 1921년 인도 고고학 탐사단의 총감독이었던 존 마샬은 당시의 감동을 유럽 학계에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전했다. In 1924, John Marshall, he was the one who made that astonishing announcement that Harappan civilization that he had discovered there was at least 2,500 years old. Now that was a big surprise for all those people who first thought that Harappan civilization and Indian civilization could not have been as old as the West Asian or any other civilization, as the Mesopotamian civilization or the Egyptian civilization or even as the Cretan civilization. They were all surprised. 유물은 그 시대의 삶을 증언한다. 발굴과 함께
고대 인도인들의 삶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항아리와 돌을 갈아 만든 목걸이, 2마리의 소가 끌고 가는 수레. 특히 놀라운 것은 그들이 탄생시키고 사용했던 문자였다. 문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고도로 발달된 문명 사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한 수준의 조직 체계와 인구 규모를 자랑하며 산업이 발달했고 문자를 썼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건설될 당시 이곳에도 상당한 수준의 도시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아이들 놀잇감이 많이 발견됐다. 공기 돌림판, 체스, 그리고 주사위와 다양한 문양의 구슬들이 그것이다. 햇볕이 따사로운 날이면 아이들은 이처럼 삼삼오오 모여 구슬놀이를 하거나 더러는 진흙으로 만든 공기 놀이판을 돌리며 한나절을 보냈을 것이다. 남자들이 모두 시장이나 논밭으로 일을 나갔을 때 여자들 역시 가사를 돕느라 분주했을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것이 풍성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하라파 사람들. 그 풍성함의 근원은 바로 거대한 강 인더스에 있었다. 인도 문명을 탄생시킨 거대한 강 인더스. 인더스 강은 히말라야에서 출발해 장장 2,900km를 달려 아라비아해로 들어가는 장대한 강이다. 연평균 유량이 나일강의 2배에 달할 만큼 큰 강으로 오늘날까지 인도인들에게 있어 삶의 첫 줄이자 역사의 그릇이기도 하다. 단순한 의미에서 강은 어부들에게 수많은 물고기를 제공하는 생업의 곳간이다. 강은 부차적으로 더 많은 것을 제공한다. 수많은 토사들을 가져와 땅을 기름지게 하고 농산물의 생산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때문에 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지금의 파키스탄 펀자브주에서 인더스강 주변은 최대의 농산물 생산지로 꼽힌다. 강 주변에 수확물이 많아지면서 필경 잉여 생산물이 발생했을 것이고 이를 내다 팔아야만 했을 것이다. 지금과 달리 육로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 강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고속도로였다. 이곳 사람들은 낮은 강바닥 때문에 밑이 평평한 배를 저어 물건을 싣고 멀리는 수백 킬로미터씩 이동했다. 배들이 정박하는 곳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붐볐고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됐다. 기원전 2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인도 대륙의 서북부 지역엔 2개의 강이 있었다. 하나는 인더스강, 또 하나는 가하하크라 강이었다. 강 상류에는 이미 하라파, 중류에는 모헨조다로, 가하하크라 강 하류에는 돌라비라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도시 주변엔 크고 작은 2000여 개의 촌락들이 형성돼 있었다. 하라파에서 약 600km 남쪽에 위치한 지금까지 발굴된 유적 중 가장 규모가 큰 모헨조다로. 발굴 면적만 2.5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도시의 중앙 대로는 마차 2대가 충분히 비껴갈 수 있는 폭 11m에 달한다. 대로 주변엔 아직도 10여 미터에 달하는 높은 흙벽과 미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이 정도의 규모라면 20만 명 정도의 인구를 충분히 수용했을 것이다. 모헨조다로 발굴이 시작된 것은 1922년.
당시 인도의 고고학자들은 무려 1200여 명의 인부들을 동원해 잠들어 있던 4500년 전의 문명 도시를 찾아냈다. Streets are very straight, cutting at 90 degree. Small lanes bisecting them, making them rectangular blocks. Like you have Islamabad, beautifully organized city. 발굴 결과 도시는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하나는 대형 목욕탕과 신전을 중심으로 한 성체구역. 그리고 150m 떨어진 거리에 형성된 주거 지역이 그것이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던 것일까? 주택들은 미로처럼 좁은 골목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바둑판처럼 놓여 있다. 주택 내부는 길과 맞닿아 있는 앞문에서 큰 거실을 지나 안뜰로 이어진다. 안뜰에서는 요리를 하거나 공예품을 만들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우물. 모헨조다로에서는 이런 우물이 무려 700여 개나 발견됐다. 안뜰에서 사용된 물은 이와 같은 배수로를 통해 집 밖으로 떨어졌고 다시 도로에 매설돼 있는 긴 하수구를 통해 도시 밖으로 배출됐다. 주거 지역보다 약 18m 높은 곳에 건설된 성체구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전과 대형 목욕탕이다. 한꺼번에 수십 명이 목욕할 수 있는 이곳은 방수를 위해 타르를 발랐는데 사제나 일반인들은 이 계단을 통해 물이 가득 차 있는 욕탕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욕탕의 밑바닥은 배수구가 있어 힘 안 들이고 엄청난 양의 물을 빼낼 수도 있었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이곳에선 지금도 물에 대한 신앙이 많고 물을 신의 선물로 여긴다. 때문에 이곳에서 몸을 씻은 사람들은 흙벽으로 이어진 내부 회랑을 따라 경건한 마음으로 신에게 다가갔을 것이다. 이것이 당시 사제나 왕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다. 청동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띠와 두툼한 입술, 그리고 하늘의 별이나 신의 날을 상징했던 크로버 망토를 입은 정돈된 수염을 가진 남자. 문명이 발생하려면 무엇보다 충분한 생산량과 이를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충족돼야 하고 저장과 이동,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들은 인더스강을 통해서 이를 해결했고 그 인더스강의 혜택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초록의 대지. 아직도 이곳에선 모헨조다로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만날 수 있다. 여전히 진흙 벽돌의 진흙 모르타르. 벽돌을 만드는 방식도 예전과 다르지 않다. 손으로 진흙을 잘라내 겉표면에 가는 모래를 묻힌 다음 가로 세로의 규격이 약 2배에 달하는 일정한 크기의 성형틀 안에 넣고 다져서 찍어내는 방식이다. ये मिट्टी ये इधर जमीन की है मिट्टी, ये जो है नीचे जमीन है नी इसकी मिट्टी है, इसकी मिट्टी है इधर आती है, इससे ईंट बनती है।
찍어낸 벽돌은 서로 붙지 않게 펼쳐 햇볕에 건조시킨 다음 불에 굽게 된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왕겨. 왕겨불에 3일 동안 800도 정도를 유지시켜 구워내면 모헨조다로에서 사용된 것과 같이 경쾌한 소리에 단단한 흑벽돌이 완성된다. 이같이 구워내는 것은 비단 벽돌만이 아니다. 지금도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들어지는 항아리. 이곳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워내는 항아리를 채문톡이라 한다. 채문톡이란 토기에 붉은색, 흰색, 검은색으로 식물이나 동물의 문양을 새겨 넣는 것을 말한다. 4-5 साल तक हम ये रस्म बना रहे हैं अभी हम बनाते रहे हैं. 이렇듯 사람들은 물고기, 농산물, 심지어 벽돌 항아리까지 모든 것을 인더스 강으로부터 얻어냈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인더스 강과 아라비아해는 대형 상선들이 줄을 이었을 것이다. 당시 인더스 강변엔 500만에 달하는 인구와 2,000개가 넘는 촌락이 있었으며 이들이 생산해낸 물건은 다대륙과 활발히 소통됐다. 주 교역지는 메소포타미아. 두 문명권 사이엔 이미 비록 소량의 물건이 오갔지만 육로가 있었다. 하지만 교역량이 늘어나자 해로를 통해 무역하기 시작했고 해안 곳곳에 새로운 수많은 교역 도시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중심에 모헨조다로가 있었다. 모헨조다로는 오늘날의 맨하튼이었던 것이다. 넘실대는 물건과 물건을 옮기는 노동자, 고층 빌딩과 무역을 상담하러 온 상인,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마실 수 있는 시원한 샘물. 그러나 이 번성했던 고대 문명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지붕 높이까지 솟아있는 우물터와 같이 그 잔해만 남긴 채 기원전 1800년경 역사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다. 무기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봐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화재나 파괴의 흔적도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River Valley is the most is the best possible location for a civilization or for a city to exist. So when you find that a river has changed its course because of tectonic shifts, then obviously the city does not exist there. It ceases to exist. So tectonic movements, floods from the rivers, natural disasters, these are some of the causes which have been held responsible for the decline of the Harappan civilization. 인도 대륙은 기후 변화가 가장 뚜렷한 지방. 수분을 잔뜩 품은 뜨거운 공기가 북쪽으로 이동. 차가운 히말라야 빙산에 막혀 응고돼 주기적으로 비가 내린다. 그것이 몬순이다. 매년 7월쯤 시작되는 몬순은 인도나 파키스탄 동부 사람들에겐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의 선물로 여겨진다. 그런데 기원전 1800년경 갑자기 몬순이 약해졌고 강의 물길이 바뀌거나 사라지자 문명도 쇠락했다는 것이다.